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장암의 영양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선생님이 항암 치료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아마도 그 내용은 다니시는 병원에서 얘기를 다 듣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제가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재발 방지, 또 가족분들 중에 암이 있다면 예방 차원의 이런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장암의 주요 위험 요인과 예방법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도 대번에 딱 눈에 띄실 텐데 충전기가 꽉 채워진 거는 연구가 많이 돼서 위험 요인과 이런 그 연구가 된 걸로 조절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요. 충전기가 조금 덜 채워진 부분은 아직 연구의 일관성이 좀 부족해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대장암은 연구가 많이 돼서 빨간 이렇게 충전기가 꽉 채워진 그런 위험 요인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이제 주로 관여되는 이런 식생활과 비만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만은 보시면은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체지방이 증가되면은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직접적인 이런 암의 유발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체내 염증 반응을 자극하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이 암에 대한 어떤 촉진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본인의 어떤 체중에 대한 평가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체질량 지수법이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걸 구하는 공식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키가 165cm고 체중이 70kg인 경우에 남성이다라고 예를 들어보면 이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25.7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이 자체는 비만이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에 그 기준에 대한 그 수치가 되어 있고요. 25.7은 비만으로 조금 더 체중을 이제 좀 빼시는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고, 이렇게 비만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장암의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라고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체질량 지수법 외에 복부 비만을 가지고도 기준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하는데 비만의 기준은 보통 남자는 36인치 이상, 여자는 34인치 이상이 되면 이런 위험 요인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식생활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식생활에서의 첫 번째가 주로 붉은 고기와 가공육을 적게 먹는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왜 이런 걸 먹으면 대장암이 더 올라가냐라고 어떤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붉은색 육류에는 뭐 예를 들면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이런 고기죠. 이런 붉은 어두운 색의 고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가공육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냉동 가공 식품인데요. 보통은 염분에 절이거나 훈연을 시켜서 맛을, 풍미를 좋게 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또 보존 기간을 길게 가져가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냉동 가공육을 만드는데, 이런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붉은 육류 같은 경우는 붉은색을 내는 이런 철분의 산화가 발암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가공 시 사용되는 첨가물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발암물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먹는 자체가 암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나 대장암에는 이런 가공육의 섭취는 굉장히 연관이 밀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섭취가 많은 경우는 조금 더 주의가 돼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권장사항은 그렇다고 육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단백질, 철분, 아연, 비타민 B12 같은 이런 좋은 급원이 되기 때문에 기름 부위를 제거한 살코기를 잡수시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고요.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한 가지 더 염두에 둘 거는 한 번에 먹는 양이 많아지는 건 아닌지, 그리고 횟수가 자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건 조금 재발 방지를 위한 식사를 할 때는 좀 관찰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얘기 나오는 거죠. 직화구이는 별로 좋지가 않다라는 게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붉은 육류의 이런 직화의 문제가 발암물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후라이팬을 사용해서 굽는 방법을 쓰는 게 그래도 조금 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찜 같은 조리법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권장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탄 부분은 반드시 제거하고 혹시라도 잡수셔야 되겠죠. 그거는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식생활에서 두 번째가 채소, 과일 섭취를 좀 충분히 먹는 겁니다.
이걸 그럼 이제 요 내용에 앞서서 제가 설명을 좀 하나 간단히 좀 드리면 식품과 암과의 관계를 보면 식사 내에 이런 발암물질이 있는데 이런 발암물질이 활성화가 되면 DNA가 손상이 됩니다. 이러다 보면 암이 유발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막을 수 있는 게 식사 내 보호인자인데 이런 종류가 뭐 항산화 물질, 생리활성 물질, 뭐 항염증 물질, 면역 증강 물질 이렇게 조금 어려운 용어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식사 내 보호인자가 작동이 되면 이런 발암물질의 독성도 제거되고 DNA 손상을 좀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물질이 어디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다양한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 억제에 대한 효과가 있는 이런 생리활성 물질과 항산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권장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섭취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한 가지 조금 더 기억하실 거는 여기에 섬유소가 써 있습니다. 이런 섬유소는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발암물질이 장에 머무는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어서 여기에 있는 이런 섬유소를 좀 먹는 방법으로는 채소 과일 섭취도 하지만 여기 조그만 그림으로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으로 되어 있는 이런 잡곡류를 좀 섭취하는 게 훨씬 더 섬유소를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식생활에서 세 번째가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이 자전거를 어디선가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요걸 갖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요 자전거는 이제 균형 잡힌 식사를 이제 의미하는 그림인데요. 한 가지씩 설명을 드려보면 제가 이렇게 밥상을 차려봤을 때 이 노란 칸에 해당하는 건 우리가 주로 주식으로 먹는 밥이 있고요. 그리고 보라색 칸에 해당하는 거는 단백질 급원입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 이런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초록색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국에다 이렇게 채소를 넣어서 끓이기도 하고 나물, 생채 이런 걸 한두 가지 야채를 꼭 곁들여 드시는 식사가 우리나라의 어떤 기본 식사다라고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구성을 하는 게 이 자전거를 여러 가지를 골고루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유와 과일은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한두 번 정도, 뭐 우유 한 번, 과일 한두 번 정도 드시는 정도의 구성을 하면 자전거의 뒷바퀴를 꽉 채워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 자전거의 뒷바퀴를 골고루 드시는 거가 권장사항이고요. 자전거에 앉아있는 사람의 의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라는 의미고요. 앞바퀴에 있는 물컵은 물을 하루에 한 6컵 이상 먹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삼박자가 맞아야지만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백반 형태의 식사를 이렇게 차렸는데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골고루 먹는 게 어렵지 않구나라는 걸 좀 아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환자분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먹을 거 조절을 잘해야지 암이 재발이 안 된다 하는데 계속 질문은 이런 얘기 안 하시고요. 종편에 뭐가 좋다는데 먹어도 돼요? 이런 질문만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또 건강보조식품 질문도 해주셨는데 제가 그건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재발 방지를 위한 식사에 도움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많은 연구에 나온 게 암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에 채소와 과일을 400에서 500g 정도 먹는 게 도움이 되더라라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갑자기 제가 이렇게 그람으로 말씀드리니까 부피가 이렇게 얼만큼인가 감이 안 와요 그러시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백반을 차릴 때 국건대기 하나랑 채소가 한두 가지 있다라고 예를 들었어요. 그럼 그 끼니만 해도 두세 종류의 채소를 자연스럽게 챙겨 드신 거예요. 그렇게 매 끼 두세 종류를 챙겨 드시고 중간에 과일을 한두 번 드시는 자체가 400에서 500g 정도의 양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그럼 과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드셔도 문제가 없는 분도 있지만 조심하셔야 될 분이 어떤 분이냐면 나는 이렇게 체중 계산을 해봤더니 살이 더 많이 찌면 안 되는 분, 나는 당뇨가 있어서 당이 많이 오르면 안 되는 분,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서 많이 수치 조절을 위해 약을 먹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은 과일량을 절대적으로 조절하셔야 되고요. 과일보다는 채소의 양으로 늘려 드시는 게 훨씬 더 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채소 과일을 그럼 먹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라고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신선한 제철 채소 과일이 들어간 샐러드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요거는 일단 좀 주의하실 점은 샐러드 소스가 너무 기름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고기 같은 걸 잡수실 때 쌈 채소를 좀 충분히 드시는 거, 그리고 뭐 파프리카나 오이 같은 야채 스틱을 좀 깎아서 드시는 것도 채소의 섭취에 자연스럽게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익힌 야채를 채소를 드시는 방법이 국건더기를 국물 위주로기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그 메뉴에 많이들 드시는 게 이 샤브샤브죠. 그래서 음식점 가보면 샤브샤브 줄이 굉장히 긴 걸 볼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익힌 야채를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월남쌈을 이용해서 채소를 자연스럽게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 있으세요. 치아에 문제 있고 소화가 안 돼서 난 이렇게 채소를 다 먹기가 어렵다라는 분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좀 갈아서 드실 수도 있는데 내 컨디션이 회복이 돼서 씹는데 문제 없고 소화가 괜찮다면 나물로 드시고 샐러드로 드시고 뭐 쌈으로 드시고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여러 가지 영양소, 섬유소를 더 자연스럽게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내용이죠. 건강 보조식품을 좀 먹어도 되나요? 나 이런 거 싫어요, 귀찮아요, 이런 분 있으세요. 근데 연구를 해봤더니 여기는 이제 암 경험자 건강관리 가이드에 나온 내용인데요. 재발 위험을 낮추거나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는 그런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이런 약을 먹는 거로 인해서. 그리고 복용하기 전에는 어떤 특정 영양소가 결핍된 상태인지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는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영양 상태가 나쁘신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데서 자꾸 이렇게 더하기를 했을 때 너무 과잉이 되지 않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 보조식품을 복용하기보다는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고요. 혹시라도 그래도 또 귀가 얇아져서 먹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신 주치의한테 좀 상의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내용이 똑같이 미국의 암연구재단에서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을 보시면 예방을 위해서 보조식품을 사용하는 걸 권하지는 않겠고 영양적인 필요는 식사를 통해서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어떠한 기능성 식품보다도 제대로 된 식품을 드시는 게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내 질병을 내가 제일 잘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가 요즘 인터넷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이상한 뭐 예를 들어 대장암 치면은 왜 좋은 게 맨 위에 뜨는 게 뭐가 좋다는 거가 이렇게 별로 안 좋다고 의사 선생님들은 얘기하시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걸 얻기보다는 이런 공신력 있는 사이트를 가가지고 정보를 찾아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의 그 질병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제가 아까 의사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암 예방 수칙인데 10가지 중에 두 번째가 채소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세요라는 내용이 아까 자전거를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음식은 짜지 않고 타지 않게 드시는 거,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의 술을 절대 그러니까 양을 많이 늘리는 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십시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건강 체중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